안녕하십니까? 지친 하루의 끝에서 당신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마음의 고향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만 보고 쉼없이 달려오느라 정작 내 마음의 안부는 묻지도 못한 채 또 하루가 훌쩍 저물어 버렸지요.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고 내 옷은 해져도 가족들 따뜻하게 입히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던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들. 그렇게 온몸이 닳도록 헌신하며 살아오신 당신의 세월은 세상 그 어떤 훈장보다 숭고하고 위대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게 인생이라는 험난한 파도를 넘어오셨습니다. 오늘 밤은 그토록 치열하게 살아온 당신의 굽은 등을 가만히 쓸어내려줄 따뜻한 추억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모진 시련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이들에게 마침내 찾아온 가슴 벅찬 기적과 보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방 안의 불을 모두 끄시고 오늘 하루 당신의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근심은 이 골목길 어귀에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애써 밝은 화면을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으시고 오직 제 목소리에만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의 찬란했던 지난날을 따뜻하게 안아드릴 오늘의 골목길 이야기, 지금 조용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단한 세상살이에 지친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드리는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리며 뼈 빠지게 일해 자식들 건사했더니 겉모습이 초라하다며 남들에게 무시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사람을 거칠애로만 판단하다가 뼈저린 대가를 치른 어느 건방진 여직원의 통쾌한 참교육 실화이자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슴 뭉클한 반전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하룻밤 밥값이 수십만 원을 훌쩍 넘는다는 최고급 레스토랑. 점심시간이 한창이던 무렵 번쩍이는 황금빛 유리문을 열고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명품 백을 들고 화려하게 꾸민 손님들 사이에서 무릎이 튀어나온 낡은 바지에 색바랜 카디건을 입은 할머니의 모습은 단연 눈에 띌 수밖에 없었죠. 특히 할머니의 두 손은 오랜 세월 험한 일을 한 듯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그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젊은 매니저 여직원이 구두 소리를 내며 다가왔습니다. 여직원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여긴 시장통 국밥집이 아닌데요? 길을 잘못 드신 것 같은데 물 흐리지 말고 빨리 나가주실래요? 여긴 할머니가 평생 폐지 주워 팔아도 밥 한 끼 못 사 드시는 최고급 식당이거든요? 예약 없이는 문턱도 못 넘습니다. 아가씨,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못 써. 나 예약하고 왔어. 김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예약했으니 확인해봐요. 여직원은 어이가 없다는 듯 혀를 쯧쯧 차며 예약 명단이 적힌 태블릿 PC를 신경질적으로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쳐다보던 여직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다 못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김영숙, VVIP 최고 등급 5. 오늘 낮 12시 2층 전 좌석 통째로 대관 예약 완료. 맙소사. 할머니가 말씀하신 이름 옆에는 레스토랑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최고 등급 VVIP 표시가 번쩍이고 있었고 무려 레스토랑 2층 전체가 할머니의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직원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버티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허둥지둥 할머니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여직원은 허리를 땅에 닿을 듯 굽실거리며 가장 좋은 창가 자리로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말없이 하지만 아주 기품있고 우아한 몸가짐으로 조용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반면 할머니를 매몰차게 쫓아내려 했던 여직원은 식사 시간 내내 안절부절 못하며 등줄기에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죠. 도대체 저 허름한 할머니의 정체가 무엇이길래 이 비싼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린단 말인가? 여직원의 심장은 공포로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 앞에 서는 순간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쿵쾅거리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 거대한 레스토랑을 총괄하는 총지배인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바닥에 닿을 듯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이렇게 누추하게 오셔서 미처 영접을 못했습니다. 식사에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습니까, 회장님? 회장님. 순간 레스토랑 안에 있던 모든 직원과 잘난 척하던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할머니에게 꽂혔습니다. 얼음물을 끼얹은 듯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죠. 그렇습니다. 이 낡은 카디건 차림의 할머니는 바로 이 최고급 레스토랑을 포함해 전국의 수십 개의 외식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의 진짜 주인이자 전설적인 회장님이셨던 겁니다. 할머니는 아까 자신을 벌레 보듯 무시했던 그 여직원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단호하고 뼈있는 목소리로 총지배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총지배인, 내가 40년 전 좁고 펄펄 끓는 주방 불기둥 앞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칼질하고 땀 흘리며 이 기업을 어떻게 키웠는지 아나? 그깟 옷차림이 아니라 밥 한 끼 드시러 온 손님을 하늘처럼 귀하게 여기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겉모습만 보고 손님을 쓰레기 취급해. 저 직원은 당장 해고해. 저런 썩은 정신머리로는 우리 주방 근처에도 올 자격이 없어.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오만방자한 행동으로 인해 콧대 높던 여직원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팍스를 안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짓밟으려 했던 그녀의 얄팍한 허영심이 결국 스스로의 밥줄을 끊어버린 것이죠.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회장님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진짜 금은 진흙밭에 굴러도 금이고 쇳덩어리는 비단으로 감싸도 쇳덩어리일 뿐이다. 명심들 해라.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거친 현장과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려 일군 그 굳은 살 베인 두 손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명품으로도 살 수 없는 위대한 인생의 훈장입니다. 겉모습은 소박해도 속은 황금처럼 빛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진짜 VVIP이십니다. 오늘 사연이 어르신들의 꽉 막힌 가슴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셨다면 저희 추억의 골목길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 눌러주십시오. 혹시 살면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다가 큰 코 다친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연륜이 묻어나는 따뜻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번에도 핏대가 서고 눈물이 쏙 빠지는 사이다 인생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번쩍이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쓰레기 취급하던 그 거만한 여직원. 결국 자신이 무시했던 그 초라한 할머니가 자신을 단숨에 내쫓을 수 있는 진짜 VVIP 회장님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기절할 듯 놀랐을까요? 오만함으로 스스로 밥줄을 끊어버린 참으로 통쾌하고도 속 시원한 인과응보였습니다. 진짜 금은 진흙밭에 굴러도 금이라는 회장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진짜 품격은 겉으로 보이는 비싼 옷이나 가방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그 따뜻한 마음씨에 있는 법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겉모습과 돈으로 사람을 급 나누고 무시하는 이 못된 버릇은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도 가끔 참담한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이어지는 58번째 골목길에서는 번듯한 내 아들이 애 딸린 미혼모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해 집안이 발칵 뒤집힌 어느 대기업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돈과 집안 배경만 따지며 며느리감을 짓밟으려 했던 표독스러운 고모의 만행, 그리고 거지 행색을 하고 가게를 찾아갔던 회장 아버지가 밝혀낸 미혼모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 어린 엄마의 눈물겹고도 위대한 비밀. 마침내 진실을 깨달은 아버지가 썩은 속물 고모를 시원하게 내쫓아버리는 그 짜릿한 참교육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희로애락 속에서 따뜻한 위로와 속 시원한 사이다를 전하는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같이 키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미혼모와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부모로서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겠죠. 오늘은 겉모습과 조건만으로 사람을 짓밟으려 했던 핏줄을 처단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게 된 어느 대기업 회장님의 피눈물 나는 기적의 스토리를 들려드립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번듯하게 대기업 임원 자리까지 앞둔 놈이 24살짜리 미혼모랑 결혼을 해. 아들의 폭탄 선언에 대기업 회장인 아버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평소 돈과 집안 배경만 따지던 표독스러운 고모는 길길이 날뛰었죠. 아이고, 오빠. 내가 이래서 제 선자리부터 알아본다고 했잖아. 어디 근본도 없는 미혼모가 우리 집안 재산 노리고 찰거머리처럼 들러붙은 게 뻔해. 내가 당장 가서 그 천박한 것들 쫓아낼 테니까 더! 하지만 아버지는 고모를 말렸습니다. 무작정 반대하기 전에 도대체 어떤 여자이기에 하나뿐인 내 아들이 저렇게 푹 빠진 건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허름하고 냄새나는 거지 행색으로 변장을 한 채 그녀가 운영한다는 시장통의 작은 김밥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일부러 진상짓을 해서 그녀의 밑바닥 인성을 시험해 볼 작정이었습니다. 아이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돈은 없고 김밥 꽁다리라도 좀 주셔. 아버지는 일부러 바닥에 흙을 흘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속으로는 더럽다고 소금이나 뿌리며 당장 쫓아내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르신, 날도 추운데 어쩌다 이렇게 되셨어요? 어서 이쪽 따뜻한 자리로 앉으세요. 금방 따끈한 국물이랑 김밥 말아드릴게요. 돈은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많이 드시고 가세요. 그녀는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얼어붙은 손을 잡아주며 푸짐한 상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묘한 파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 동안 거지 행색을 하고 가게 주변을 맴돌며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상인들의 대화를 통해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유일한 핏줄이던 친언니마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홀로 남겨진 갓난쟁이 조카를 고아원에 보낼 수 없어 자신의 학업과 청춘을 모두 포기하고 친자식처럼 키우고 있었던 겁니다. 미혼모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숭고한 희생을 짊어진 어린 엄마였습니다. 아, 핏줄을 지키기 위해 제 인생을 통째로 바친 아이였구나. 내 아들놈이 사람 보는 눈이 나보다 100번 낫구나. 아버지가 모든 진실을 깨닫고 뜨거운 눈물을 삼키던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도끼가 바짝 오른 고모가 들이닥쳤습니다. 야, 내가 우리 조카 홀린 그 뱀 같은 기집애야. 어디서 근본도 없이 애 딸린 년이 우리 대기업 집안을 넘봐. 고모는 가게 밥상을 엎어버리고 돈 봉투를 지연 씨의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어린 조카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고 지연 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이 더러운 거지 새끼는 또 뭐야? 끼리끼리 논다더니 거지들 적선이나 하면서 착한 척 우리 조카를 꼬셨냐? 당장 떨어지지 않으면 이 가게 싹 다 밀어버릴 줄 알아. 돈과 배경이 최고라 믿는 고모의 잔인한 폭언에 구석에 앉아있던 거지 행색의 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더러운 입 당장 닥치지 못해. 아버지가 벼락 같은 호통을 치며 더러운 모자를 벗고 일어서자 길길이 날뛰던 고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오, 오빠. 오빠가 왜 그 거지 꼴을 하고 여기? 천혜고와 조카를 제 목숨처럼 키운 이 아이의 피눈물을 내깐년이 감히 돈 몇 푼으로 짓밟아. 돈에 눈이 멀어 사람 귀한 줄 모르는 너 같은 속물은 내 동생도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다. 당장 내 집, 내 회사에서 내년 지분 다 뺏어 나가. 평생 용돈 한 푼 없을 줄 알아.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소 오빠의 재산에 기대어 호의호식하며 사람을 무시하던 고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싹싹 빌었지만 아버지는 매몰차게 그녀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며칠 뒤 말끔한 회장님의 모습으로 다시 가게를 찾은 아버지는 지연 씨의 손을 굳게 잡으며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내가 늙어서 눈이 어두워 하마터면 너 같은 귀한 보석을 놓칠 뻔했구나. 내 못난 아들을 구제해 주어서 정말 고맙다.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주겠니? 그 진심 어린 사과에 지연 씨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아버지는 세상 그 어떤 재물보다 귀한 천사 같은 며느리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가정에는 매일 아침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겉모습이나 집안 배경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던 오만한 고모의 비참한 최후, 그리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조카를 향한 숭고한 희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번지르르한 포장지가 아니라 그 속을 채우고 있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가슴에 뭉클한 울림과 통쾌한 사이다를 안겨드렸다면 저희 추억의 골목길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읽고 소통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속이 뻥 뚫리는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겉모습이 초라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살아온 인생까지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거지 행색을 한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이 드러나는 법이지요. 피를 나눈 조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청춘을 바친 어린 엄마의 그 숭고한 마음이 참으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돈과 배경만 쫓던 속물 고모를 시원하게 내쫓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게 된 회장님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속 시원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겉모습이나 배경으로만 판단하고 짓밟으려는 자들은 비단 가족뿐만 아니라 팍팍한 사회생활 속에서도 독버섯처럼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이어지는 59번째 골목길에서는 돈 없고 백 없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을 노예처럼 부리며 짓밟던 악독한 대기업 팀장의 비참한 몰락을 들려드립니다. 비 내리는 날 우산을 들고 찾아온 남루한 옷차림의 어머니를 거지 취급하며 쫓아냈던 그 오만한 직장 상사. 하지만 한 달 뒤 수백억대 프로젝트의 생사여탈권을 쥔 전설의 회장님으로 나타난 그 어머니의 정체, 팀장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통쾌한 대반전의 현장.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짜릿한 참교육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단한 인생길에 따뜻한 위로와 꽉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통쾌한 사이다를 전하는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여러분,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서 금쪽같이 키운 내 딸이 직장에서 백 없고 돈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며 눈물 흘린다면 부모의 억장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오늘은 사람을 겉모습과 배경으로만 짓밟던 오만한 직장 상사가 남루한 옷차림의 어머니를 건드렸다가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피눈물 나는 참교육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명문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탓에 계약직으로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한 지수씨. 그녀의 유일한 꿈은 정직원이 되어 홀어머니를 편히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실세인 40대 박 팀장은 돈 없고 백 없는 지수씨를 벌레 보듯 무시했습니다. 어이 이지수씨. 명문대 나왔다더니 고작 커피 심부름이랑 복사밖에 못해? 어차피 흙수저 비정규직이면 적당히 눈치껏 하다가 나가. 당신 같은 배경으론 우리 회사 정직원 어림도 없으니까. 지수씨는 입술을 꽉 깨물고 모욕을 견뎠습니다. 남들이 퇴근한 뒤에도 밤새워 일하며 팀의 핵심 프로젝트를 혼자 다 기획했지만 박 팀장은 그 모든 공을 가로채어 자신의 성과로 포장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던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평생 시장통에서 장사를 하며 지수 씨를 뒷바라지해온 홀어머니가 딸이 비를 맞을까봐 우산과 따뜻한 도시락을 품에 안고 로비로 찾아오셨습니다. 남루한 시장바지 차림에 비에 젖은 어머니의 모습. 지수 씨는 눈시울이 붉어져 달려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애틋한 모녀의 모습을 본 박 팀장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야, 이지수. 여기가 무슨 시장통 국밥집이야. 어디서 이런 거지 같은 노인네를 회사 로비에 함부로 들여? 바닥에 흙탕물 떨어지는 거 안 보여. 팀장님, 저희 어머니십니다.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뭐? 어머니? 하긴 부모 꼴을 보니 자식 꼴이 왜 그 모양인지 딱 알겠네. 냄새 나니까 당장 소금 뿌려서 쫓아내기 전에 빨리 치워. 박 팀장의 막말에 로비의 모든 시선이 모였습니다. 지수 씨가 분노하며 나서려 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딸의 앞길을 막을까 두려워 박 팀장에게 굽신거리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높으신 분 같은데 제가 미천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흙탕물은 제가 다 닦고 갈 테니 우리 딸내미 밉게 보지 말아 주셔요. 딸을 위해 굴욕을 참아내는 어머니의 모습에 지수 씨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바닥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을 때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 단호한 결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뒤 회사의 존망이 걸린 수백억대 해외 투자 유치 프레젠테이션 날이 밝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수 씨가 밤을 새워가며 기획한 것이었지만 악독한 박 팀장은 지수 씨를 구석에 세워두고 자신이 기획한 것처럼 단상에 올랐습니다. 회사의 사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진이 긴장한 채로 오늘 투자를 결정지을 전설적인 최대 주주이자 회장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발표만 멋지게 끝내면 난 바로 임원 승진이다. 이지수 저 쓸모없는 년은 내일 당장 해고해버려야지. 바로 그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수백억을 움직이는 전설적인 큰손 회장님이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의 얼굴을 본 박 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발표 자료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죠. 세상에, 명품 정장을 입고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거대한 투자사의 회장님은 바로 한 달 전 로비에서 자신이 거지 취급하며 쫓아냈던 지수 씨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누추한 곳까지 직접 행차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사장까지 굽신거리는 모습에 박 팀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구석에 있던 지수 씨 역시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죠. 회장님, 아니 지수 씨의 어머니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번 돈으로 부동산과 기업을 인수한 전설적인 큰손이셨습니다. 딸이 자신의 배경에 기대지 않고 온전히 실력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정체를 숨겼던 것이죠. 하지만 딸의 피눈물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단상에서 벌벌 떠는 박 팀장을 매섭게 노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사장은 들어라.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이 완벽한 기획안은 비정규직 이지수 사원이 밤새워 만든 것이다. 남의 공을 도둑질하고 사람을 겉모습과 돈으로 짓밟는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을 팀장으로 앉혀두는 회사에는 단 1원도 투자할 수 없다. 당장 저놈을 해고해.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평소 부하 직원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람을 짐승 취급하던 악질 박 팀장은 그 자리에서 울며불며 쫓겨나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지수 씨는 온전한 자신의 실력과 기획안을 인정받아 회사의 최연소 임원으로 승진했고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겉보기에 남루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까지 남루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금은 진흙밭에 굴러도 금이고 쇳덩어리는 비단으로 감싸도 쇳덩어리일 뿐입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하던 자의 비참한 최후, 이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자 인과응보가 아닐까요? 오늘 사연이 어르신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셨다면 저희 추억의 골목길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 눌러주십시오. 자식 키우며 겪으셨던 서러움이나 통쾌했던 기억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성껏 읽고 함께 공감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핏대가 서고 눈물이 쏙 빠지는 사이다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빗물에 젖은 낡은 옷차림만 보고 지수 씨의 어머니를 함부로 짓밟았던 그 오만한 팀장의 최후. 참으로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딸의 앞길을 위해 굴욕을 참아내던 깊은 모정과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일궈낸 어머니의 세월이 그 잘난 명품 정장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증명해 주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겉모습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만큼이나 어리석고 잔인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종이 쪼가리 한 장에 불과한 가방끈으로 사람의 급을 나누고 멸시하는 교만함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에 부모님을 돕고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눈물을 머금고 배움의 길을 포기해야만 했던 분들이 참으로 많으실 겁니다. 이어지는 60번째 골목길에서는 가방끈이 짧다며 평생 중졸 며느리를 식모 취급하고 벌레 보듯 하던 악독한 시댁 식구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회사가 부도날 벼랑 끝의 위기에서 콧대 높던 시어머니와 유학파 시누이를 구원한 것은 다름 아닌 며느리의 소름 돋는 비밀이었습니다.
평생을 멸시받던 중졸 며느리가 입을 여는 순간 시댁 식구들이 거품을 물고 무릎 꿇게 되는 그 짜릿하고도 완벽한 대반전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따뜻한 위로와 가슴 뻥 뚫리는 통쾌한 사이다를 전해드리는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어릴 적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혹은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눈물을 머금고 학업을 포기하셨던 아픈 기억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가방끈이 짧다며 평생 며느리를 식모 취급하던 교만한 시댁 식구들이 결국 그 중졸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게 되는 피눈물 나는 참교육 실화를 들려드립니다. 주인공 서연 씨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중학교만 겨우 마치고 공장으로 향해야 했던 가여운 여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착한 심성 하나로 굴지의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부잣집에 시집을 왔지만 시댁에서 그녀의 삶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대학 문턱도 못 밟아본 중졸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와 유학파 시누이는 서연 씨를 가족이 아닌 식모, 벌레 보듯 취급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판검사 며느리 들이는데 어디서 근본도 없는 중졸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집안 물을 다 흐려. 무식하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바닥에 먼지 굴러다니는 거 안 보여? 당장 안 치워. 엄마, 새언니한테 너무 어려운 거 바라지 마. 알파벳이나 제대로 읽을 줄 알겠어. 중학교도 겨우 졸업한 사람이 우리 집안 수준을 어떻게 맞춰요? 아유, 진짜 창피해서 친구들을 집에 부를 수가 없어. 서연 씨는 입술을 꽉 깨물며 쏟아지는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동생들을 굶기지 않으려 책 대신 미싱을 돌려야 했던 자신의 거친 손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서연 씨에게는 가족들 몰래 간직해온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된 시집살이와 집안일을 모두 마치고 모두가 잠든 새벽, 그녀는 비좁은 창고방에 앉아 홀로 낡은 책을 펴고 언어 공부를 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했지만 배움에 대한 열망만큼은 결코 놓을 수 없었던 서연 씨. 특히 그녀는 어린 시절 헌책방에서 우연히 주워 읽었던 문학 작품들에 매료되어 수년 동안 밤을 새워가며 러시아어를 독학으로 마스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콧대 높던 시어머니의 무역 회사의 부도라는 엄청난 위기가 닥쳤습니다. 회사를 살릴 유일한 희망은 러시아의 거대 재벌 그룹과 수백억 대의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계약 당일 끔찍한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누이가 야심차게 섭외했던 최고급 통역사가 계약서의 핵심 단어를 치명적으로 오역하는 대형 사고를 친 것입니다. 당신들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서류와 통역으로 어떻게 수백억을 거래하겠다는 거요? 이 계약은 전면 백지화요. 당장 돌아가겠소. 분노한 러시아 회장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회장이 문을 나가면 시댁은 빚더미에 앉아 완전히 파산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려던 바로 그 순간 커피를 내오기 위해 회의실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서연 씨가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야, 무식한 새언니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안 그래도 망했는데 당장 안 비켜? 시누이가 악을 썼지만 서연 씨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러시아 회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통역에 큰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진짜 계약 조건은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 서연 씨의 입에서는 유학파 통역사조차 흉내내지 못할 최고급 어휘가 섞인 완벽하고 유창한 러시아어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기절할 듯 입을 떡 벌리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서연 씨는 놀랍도록 차분하게 복잡한 계약서의 조항들을 러시아어로 설명하고 러시아의 문학 작품까지 인용하며 회장의 굳게 닫힌 마음을 완벽하게 열어버렸습니다. 서연 씨의 지성과 인품에 감명받은 러시아 회장은 그 자리에서 환하게 웃으며 수백억 대 계약서에 흔쾌히 사인을 했습니다. 원더풀. 이 훌륭한 여성 덕분에 계약을 진행하겠소. 단 앞으로 우리 기업과의 모든 아시아 총괄 업무는 오직 이분서연 씨하고만 진행할 것이오. 이 똑똑한 며느리를 무시하는 회사는 당장 계약 파기요.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며느리를 무식한 중졸이라며 벌레 취급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엎드려 펑펑 오열하며 서연 씨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집안의 모든 경제권과 회사의 실권은 서연 씨에게 넘어갔고 평소 서연 씨를 무시하며 돈이나 펑펑 쓰던 시누이는 회사에서 완전히 쫓겨나 신용불량자가 되고 많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진짜 금은 흙탕물 속에 굴러도 금이고 쇳덩어리는 비단으로 감싸놔도 쇳덩어리일 뿐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가방끈 길이와 종이 쪼가리 졸업장으로만 판단하던 교만한 자들의 비참한 최후. 참으로 속 시원한 하늘의 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던 우리 어르신들의 굳은 살 박인 두 손에는 그 어떤 명문대 졸업장보다 더 위대한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사연이 어르신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셨다면 저희 추억의 골목길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 눌러주십시오. 속 시원했던 여러분의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읽고 소통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핏대가 서고 눈물이 쏙 빠지는 사이다 인생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가방끈이 짧다며 며느리를 평생 벌레 취급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그들을 구원한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이 그토록 짓밟았던 중졸 며느리의 피나는 노력과 유창한 러시아어였습니다.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졸업장보다 남몰래 땀 흘려 쌓아 올린 인생의 내공이 얼마나 무섭고 위대한지 증명해준 참으로 속 시원하고 통쾌한 반전이었지요. 스스로 무덤을 판 교만한 자들의 몰락에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얄팍한 잣대로 사람을 멸시하는 교만함도 참으로 꼴사납지만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천륜마저 끊어버리는 핏줄의 탐욕은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합니다. 이어지는 61번째 골목길에서는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악독한 시동생의 배신으로 생떼 같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25년을 피눈물 속에 살아온 여회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거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던 젊은 정비사. 오만한 비서에게 뺨을 맞고 쓰러진 그의 품에서 툭 떨어진 낡은 아기 사진과 은목걸이 한 개가 만들어내는 소름 돋는 기적의 순간. 25년에 사무친 한을 풀고 조카를 내다 버린 인면수심의 악마 삼촌을 지옥 끝까지 끌어내리는 그 눈물겹고도 짜릿한 참교육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속에서 떨어진 낡은 은목걸이 하나가 25년 동안 끊어졌던 천륜을 기적처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어린 조카를 길바닥에 내다 버렸던 인면수심의 시동생이 차가운 수갑을 차는 모습은 참으로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통쾌한 순간이었지요. 모진 세월을 돌고 돌아 마침내 어머니가 차려준 따뜻한 밥 한 술을 입에 넣는 아들의 눈물이 우리네 가슴을 먹먹하게 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탐욕에 눈이 멀어 피눈물을 만들어내는 자들은 왜 이리도 질기게 나타나는 걸까요? 때로는 돈 많은 새 며느리를 드리겠다는 얄팍한 욕심 하나로 멀쩡한 조강지처에게 끔찍한 누명을 씌워 생지옥으로 몰아넣는 비정한 가족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62번째 골목길에서는 악독한 시어머니의 조작된 불륜 자작극에 속아 한겨울 갓난아기를 안고 길거리로 쫓겨나야 했던 한 여인의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오직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영하 20도의 매서운 공사장에서 꽁꽁 언 손으로 벽돌을 나르던 그녀. 그리고 8년 만에 공사 현장에서 전 아내를 마주친 남편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고 악마 같은 어머니를 길거리로 매몰차게 내쫓아버리는 그 짜릿하고도 눈물겨운 참교육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가슴 따뜻한 위로와 속 시원한 사이다를 전해드리는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자식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지는 어머니일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었던 가족에게 억울하게 버림받고 오직 자식을 살리기 위해 영하 20도의 혹독한 공사장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버텨낸 한 어머니의 위대한 사랑과 천륜을 저버린 자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실화입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한겨울의 대형 건설 현장.
건장한 사내들도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도망간다는 그 험한 곳에 체구가 작은 40대 여성 서연 씨가 꽁꽁 언 손으로 무거운 벽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손등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집에 홀로 남겨진 8살 아들 얼굴을 떠올리며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사실 서연 씨는 8년 전만 해도 굴지의 대기업 가문, 모두가 부러워하던 재벌가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시어머니는 그녀를 늘 눈엣 가시처럼 여겼죠. 그러던 어느 날 서연 씨의 삶은 송두리째 박살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책상 위에 서연 씨가 낯선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조작된 불륜 사진을 던져놓은 것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어디서 근본도 없는 며느리가 들어와서 신성한 우리 집안을 더럽혀. 저 더러운 것 당장 내쫓아라. 남편은 단 한 번의 해명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눈이 뒤집힌 남편은 서연 씨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서연 씨는 영하의 날씨에 갓난아기였던 아들만 겨우 품에 안은 채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던 그녀에게 남은 건 품속에서 파랗게 얼어가는 아들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연 씨는 아들의 따뜻한 밥 한 끼를 위해 식당 주방부터 청소부, 공사장 잡부까지 온갖 허드레지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장난처럼 그들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서연 씨가 일하던 그 험한 공사장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 회장으로 취임한 회사 소유의 신축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현장 점검을 나온 전 남편은 낡고 찢어진 작업복을 입고 입술이 터진 채 벽돌을 나르는 서연 씨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서연아, 당신이 대체 왜 이런 험한 곳에? 8년 만에 마주친 두 사람. 서연 씨의 차갑고 원망 섞인 눈빛을 본 남편은 가슴에 알 수 없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과연 그 사진이 진짜였을까? 남편은 8년 전의 일에 엄청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은 즉시 비서실을 총동원해 8년 전 과거를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충격적인 진실 앞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은 돈 많은 집안의 딸을 새 며느리로 드리고 싶었던 시어머니와 돈에 매수된 사기꾼 무당이 꾸며낸 끔찍한 자작극이었습니다. 무당이 심부름 센터를 시켜 사진을 합성하고 조작했던 것입니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전 그저 사모님이 시키는 대로 돈을 받고 가짜 사진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남편은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아내가 8년 동안 영하의 공사장에서 피눈물을 흘렸고 자기 핏줄인 아들이 굶주리며 자랐다는 사실에 온몸을 떨며 분노했습니다. 남편의 분노는 곧장 어머니를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사람이십니까? 돈에 눈이 멀어져 없는 내 아내와 내 핏줄을 한겨울 길바닥에 버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십시오! 한 푼도 못 줍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사기꾼 무당과 심부름센터 일당은 경찰에 구속되어 차가운 감방에 수감되었고 평생 돈과 권력만 줬던 시어머니는 빈털터리로 쫓겨나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륜을 저버린 자들이 받는 당연한 하늘의 벌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바로잡은 전 남편은 서연 씨가 일하는 공사장으로 달려가 영하의 눈밭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친놈이었어. 그 모진 세월 동안 우리 아들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내 남은 평생 당신과 우리 아들 발에 흙 안 묻히고 살게 할게. 제발 날 용서해줘. 얼어붙은 남편이 손을 잡은 서연 씨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8년간의 억울함과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 같은 순간, 서연 씨는 자신을 위해 헌신할 것을 맹세한 남편의 손을 아들을 위해 다시 한번 굳게 맞잡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가족을 모함하고 천륜을 끊어낸 악당들은 결국 길거리로 쫓겨나 파멸을 맞이하고 자식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한 어머니는 마침내 눈부신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 천지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자식을 향한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결코 꺾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며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내셨지요. 그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연이 어르신들의 굳은 살 박인 두 손에 따뜻한 위로와 시원한 사이다를 안겨주셨다면 저희 추억의 골목길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억울한 며느리를 내쫓은 악독한 시어머니를 향한 속 시원한 일침이나 8년을 버텨낸 서연 씨를 향한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읽고 함께 공감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눈물이 쏙 빠지고 가슴이 뻥 뚫리는 명작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직 돈 때문에 멀쩡한 며느리에게 불륜 누명을 씌워 쫓아낸 악독한 시어머니. 하지만 영하 20도에 매서운 공사판 칼바람도 자식을 향한 서연 씨의 위대한 모정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8년 만에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짐승만도 못한 시어머니가 길거리로 내쫓기는 그 순간, 참으로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통쾌하고도 짜릿한 참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의 사랑은 이토록 바다처럼 깊고 넓은데 왜 어떤 자식들은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일까요? 가난한 살림에 내 뼈를 깎고 장기까지 팔아가며 자식을 번듯하게 키워놓았더니 늙고 병들었다며 냄새나는 짐짝 취급을 하는 자식들. 이런 천인공노할 배신 앞에서는 그 어떤 부모라도 억장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63번째 골목길에서는 자신의 신장까지 팔아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지만 결국 깊은 산속 폐가에 버려진 어느 가여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아버지를 내다 버리고 수백억의 빚더미에 앉은 아들과 독사 같은 며느리. 그들이 구걸하러 찾아간 재계 1위. 대기업 회장실에서 마주친 아버지가 품고 있던 낡은 나무 상자에 소름 돋는 비밀. 배은망덕한 자식들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그 완벽하고 피눈물 나는 인과응보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가슴 따뜻한 위로와 막힌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한 사이다를 전해드리는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픈 상처는 누구에게 받는 상처일까요? 아마도 평생 피땀 흘려 키워낸 내 자식에게 받는 배신일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신의 장기까지 팔아가며 아들을 의사로 만들었으나 쓰레기처럼 버려진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길거리에 내쫓은 독사 같은 며느리가 맞이하게 된 끔찍하고 비참한 인과응보의 실화입니다. 칼바람이 매섭게 불던 40년 전 겨울, 가난한 호랍이었던 김노인은 하나뿐인 아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낮에는 막일, 밤에는 파지를 주우며 하루 2시간도 자지 않고 몸을 혹사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막대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신장 한쪽마저 떼어 팔아야 했죠. 그 숭고한 피눈물 덕분에 아들은 마침내 대형 병원의 원장이 되었고 부잣집 딸인 며느리를 얻어 남부럽지 않은 떵떵거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에 늙고 병든 시아버지는 그저 냄새나고 수치스러운 짐짝일 뿐이었습니다. 아유, 진짜 노인네 냄새. 아버님 때문에 냉명품 옷의 냄새 다 배잖아요. 아버님 친구분들 병원에 얼씬도 못하게 하라니까. 왜 자꾸 티를 내세요? 제가 창피해서 진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네. 아버지, 저 병원장입니다. 제 체면 좀 생각하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구실 겁니까? 며느리 말 좀 들으세요. 며느리는 김노인을 난방도 안 되는 비좁은 베란다 쪽방에 몰아넣고 쉰내 나는 찬밥을 주며 구박했습니다. 아들마저 아내의 치마폭에 쌓여 아버지를 투명 인간 취급했죠. 결국 어느 추운 겨울날 아들 내외는 김노인에게 요양원에 모시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아무도 살지 않는 깊은 산속에 쓰러져가는 폐가에 김노인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이 김노인에게 던져준 것은 낡은 이불 한 채와 김노인이 평생 품고 다니던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내 신장까지 팔아서 입힌 의사 가운인데 내 새끼가 어찌 이 애비를. 하늘도 무심하시지. 김노인은 산속 폐가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낡은 나무 상자를 끌어안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승승장구하던 아들의 병원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병원 자금을 몰래 빼돌려 무리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수백억 원의 빚을 지고 파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당장 빚을 갚지 못하면 아들은 의사 면허가 박탈되고 부부는 감옥에 갈 신세였습니다.
치풀하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 내외는 대한민국 재계 1위인 태산그룹의 최 회장을 찾아가 병원을 인수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구걸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저희 병원 좀 인수해 주십시오. 회장님 자본이면 금방 살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 회장님의 개가 되어 충성하겠습니다. 병원 인수라. 좋아, 내 조건은 단 하나다. 우리 그룹의 모든 최종 결정은 이분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지. 이분이 좋다고 하면 수백억이든 수천억이든 당장 내어주마. 희망에 찬 아들 내외의 눈이 반짝이던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회장실의 무거운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본 아들과 며느리는 눈알이 튀어나올 듯 경악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다름 아닌 3년 전 자신들이 산속 폐가에 내다 버렸던 아버지 김노인이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대기업의 최 회장이 낡은 옷을 입은 김노인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깎듯이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저 배은망덕한 놈들의 병원은 전부 압류 처리하여 그룹 산하 보육원에 기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김노인이 버림받을 때 꼭 껴안고 있던 그 낡은 나무 상자 안에는 40년 전부도 위기에 처해 죽음을 결심했던 최 회장에게 김노인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목숨을 구해주고 받았던 태산그룹의 지분 50%를 양도한다는 차용증이자 지분 각서가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노인은 아들이 혹시나 돈에 기대어 나태해질까봐 그 사실을 평생 비밀로 해왔고 3년 전 자식에게 버림받고 나서야 비로소 최 회장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최 회장은 생명의 은인인 김노인을 모시며 아들 부부의 악행을 낱낱이 조사하고 그들의 숨통을 끊어버릴 준비를 해왔던 것이죠. 내 장기까지 팔아만든 병원을 도박으로 날려? 내 놈들은 내 아들도 뭣도 아니다. 저 짐승만도 못한 놈들을 당장 쫓아내라. 아,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님, 아니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감옥만은 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수십억 빚더미에 앉은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사기 및 횡령죄로 경찰에 구속되어 차가운 감방에 갇히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의사 면허도 영구 박탈당하고 말았죠. 반면 김노인은 태산그룹의 진짜 주인으로서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자신처럼 헌신하는 가난한 부모들과 고아들을 위해 전액 기부하며 존경받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부모의 피눈물을 밟고 올라선 자리는 절대 오래갈 수 없는 법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는 순간 하늘은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그 죗값을 묻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다고 냄새가 난다고 부모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결국 자신이 가장 수치스러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비록 굽은 허리에 주름진 손을 가졌지만 여러분의 그 거친 손은 자식을 길러낸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훈장입니다. 절대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가슴 답답한 체증을 시원하게 뚫어주셨다면 저희 추억의 골목길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 눌러주십시오. 배은망덕한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속 시원한 호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읽고 소통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눈물이 쏙 빠지고 피가 끓어오르는 사이다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신장까지 떼어 팔며 피눈물로 의사를 만들어놨더니 늙고 냄새난다며 아버지를 깊은 산속 폐가에 내다 버린 짐승만도 못한 아들과 며느리. 하지만 그들이 살기 위해 썩은 동아줄처럼 붙잡으려 했던 대기업 회장님의 진짜 은인이 바로 자신들이 버린 아버지였다니 참으로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통쾌한 인과응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배신하고 천륜을 저버린 자식의 끝은 결국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파멸뿐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사이다 참교육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네 인생사에는 이처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64화의 핵심 갈등이나 악당의 만행을 짧게 12문장으로 묘사하기도 하니까요.
이어지는 64번째 골목길에서는 64화 주인공이 겪는 억울한 상황이나 고난 일문장 요약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64화 악당의 악행 요약, 그리고 64화 주인공이 반전이나 복수를 이루는 결정적 단서 행동이 만들어내는 소름 돋는 기적의 순간, 64화 악당의 비참한 최후 요약하는 그 눈물겹고도 짜릿한 참교육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가슴 따뜻한 위로와 막힌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한 사이다를 전해드리는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믿었던 핏줄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35년 전 자신을 매정하게 버렸다고 믿었던 친어머니를 시험하기 위해 수백억 대 자산가가 된 아들이 거지 행색을 하고 찾아갔다가 마주하게 된 충격적인 진실과 가슴 찢어지는 피눈물의 실화입니다. 35년 전 5살 배기 민재는 추운 겨울 서울역 한복판에 홀로 남겨져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민재가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은 낯선 남자와 함께 차를 타고 매정하게 떠나버린 어머니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모진 매를 맞으며 자란 민재는 어머니에 대한 끔찍한 증오심 하나로 이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35년 뒤 그는 굴지의 부동산 건설 기업을 이끄는 수백억 대의 젊은 CEO로 자수성가했죠.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 설수록 어머니를 향한 복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민재는 사람을 풀어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비참하게 바닥을 기며 살고 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민재는 어머니 순옥 씨가 운영한다는 변두리 전통시장의 허름한 반찬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명품 정장 대신 공사판에서 구르다 쫓겨난 듯한 더럽고 냄새나는 거지 행색이었습니다. 돈 많은 아들인 걸 알면 들러붙을까봐 자신을 완벽하게 숨긴 것이죠. 민재는 반찬 가게 앞을 서성이며 동냥을 하는 척 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늙고 초라한 모습의 어머니는 냄새나는 민재를 내쫓기는커녕 따뜻한 쌀밥에 고기 반찬을 수북하게 담아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꼬. 천천히 많이 들어요. 부족하면 더 줄 테니까. 정작 어머니 자신은 구석에 쪼그려 앉아 팔다 남은 쉰내 나는 나물의 찬밥을 대충 물에 말아 삼키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새 남자와 도망간 이기적인 여자가 어째서 저토록 구질구질하고 불쌍하게 살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며칠 동안 거지 행색으로 시장 주변을 맴돌며 어머니를 감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던 어머니가 시장 상인과 나누는 대화를 엿듣고 민재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누님, 이 낡은 시장 곧 재개발 들어간다는데 이제 그만 쉬어요. 누님 아들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여기서 기다릴 거야? 죽다니. 우리 민재 살아있어. 내가 35년 전에 신우이한테 속아서 서울역에 우리 아들을 뺏겼지만 언젠간 이 시장으로 엄마 찾으러 올 거야. 그놈의 고모년이 내 남편 사망 보험금만 안 훔쳐갔어도 우리 민재 안 잃어버렸어.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진실이었습니다. 35년 전 민재의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사망 보험금과 집을 독차지하기 위해 민재의 친고모가 어머니를 강제로 차에 태워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고모의 일당에게 발버둥 치며 민재를 빼앗긴 것을 어린 민재는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낯선 남자와 떠난 것으로 오해했던 것이죠. 어머니는 평생을 정신병원과 식당 주방을 전전하면서도 혹시나 아들이 자신을 찾아올까 봐 30년 넘게 이 허름한 시장 골목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민재가 피눈물을 삼키던 바로 다음 날, 고요하던 시장 골목에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서더니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은 늙은 여자와 젊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바로 35년 전 돈에 눈이 멀어 조카를 고아원에 버리고 어머니를 내쫓았던 그 악독한 고모와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유 냄새나. 야, 넌 아직도 안 뒤지고 여기서 나물이나 팔고 자빠졌냐? 이 시장 부지 내 아들 건설 회사가 재개발하기로 했으니까 당장 방 빼. 내깐년이 버틴다고 수백억짜리 공사가 멈출 줄 알아.
고모의 아들은 구둣발로 어머니의 반찬통을 걷어찼고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엎질러진 반찬을 주워 담으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의 전 재산을 빼앗아 호의호식하며 건설사 사장 노릇을 하던 고모 일가. 그들이 이제는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인 가게마저 부수려 온 것입니다. 분노로 이성이 끊어진 민재가 나설 찰나 거지 행색의 민재를 본 고모가 코를 쥐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이런 냄새 나는 거지가 남의 공사장에 얼쩡거려. 야, 이 거지 새끼랑 저 옆편네 당장 끌어내. 고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 시장 골목으로 수십 대의 검은색 최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수십 명의 건장한 경호원들이 고모 부자를 겹겹이 포위했습니다. 놀란 고모의 눈앞에서 거지 행색을 하고 있던 민재가 더러운 겉옷을 벗어 던지자 그 안에서 최고급 맞춤 정장이 드러났습니다. 아니, 당신은 우리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태산건설의 대표님 아닙니까? 대표님이 왜 이런 거지 꼴을 하고 우리 공사장에? 내 놈들이 진행하는 재개발, 그거 내가 사들인 거다. 그리고 내 놈들이 방금 발로 참분이 35년 전 내년이 고아원해버렸던 내 어머니다. 민재의 정체를 알게 된 고모와 사촌 형은 눈알이 튀어나올 듯 경악하며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 아버지를 죽게 만들고 내 어머니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한 데가 똑똑히 치르게 해주마. 저놈들 회사 당장 부도 처리하고 35년 전 횡령 증거 경찰에 다 넘겨.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완벽한 사이다 참교육의 순간이었습니다. 수백억을 주무르며 교만하게 살던 고모 일가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아 경찰에 구속되었고 평생 차가운 감방에서 썩으며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악당들이 모두 끌려가고 민재는 시장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엄마, 제가 민재예요. 제가 엄마를 오해했어요. 그 험한 세월 우리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엄마 죄송해요. 아이고, 내 새끼 살아있었구나. 엄마는 널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 고맙다, 민재야. 35년의 원망과 오해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민재는 뼈만 남은 어머니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그 후 민재는 어머니를 최고급 저택으로 모셨고 두 모자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돈과 탐욕에 눈이 멀어 핏줄을 내다 버린 악당들은 결국 가장 끔찍한 나락으로 떨어져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섬긴 듯 보여도 악인을 결코 놓치지 않는 법입니다. 무엇보다 아들을 다시 만날 날만 기다리며 35년간 모진 풍파를 견뎌낸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미의 마음은 오해도 세월도 뛰어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사연이 어르신들의 가슴에 따뜻한 위로와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를 안겨주셨다면 저희 추억의 골목길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천벌을 받은 악독한 고모를 향한 일침이나 35년 만에 만난 두 모자를 향한 따뜻한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읽고 함께 공감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눈물이 쏙 빠지고 피가 끓어오르는 명작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35년 전 매정하게 자신을 버린 줄 알았던 어머니를 원망하며 평생 복수의 칼을 갈았던 억만장자 아들. 하지만 거지 행색을 하고 찾아간 시장 바닥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악독한 고모에게 빼앗겼다는 피눈물 나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을 끌고 나타나 뻔뻔하게 어머니의 반찬통을 걷어차던 고모 일가를 단숨에 파멸시켜버린 민재 씨의 그 속 시원한 호통. 참으로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완벽한 사이다 참교육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핏줄을 내다 버린 자의 끝은 비참한 감방 신세였지만 35년을 눈물로 기다린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은 결국 수백억 자산가로 장성한 아들의 품이라는 눈부신 기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끔찍한 탐욕에는 비단 남의 재산을 뺏으려는 도둑놈 신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의 밥줄, 내 아내의 목숨값마저 허황된 한탕주의에 걸어버리는 지독한 노름이야말로 가장 먼저 집안의 기둥을 뿌리 뽑는 악마의 장난이지요. 이어지는 65번째 골목길에서는 도박에 미쳐 피를 토하며 쓰러진 아내의 수술비마저 훔쳐 달아난 무능한 아버지를 대신해 직접 그 지옥 같은 도박장으로 뛰어든 젊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역 일대를 주름잡던 악명 높은 타짜 불곰을 상대로 자신의 두 눈과 인생을 걸고 벌이는 숨막히는 단판 승부. 과연 아들은 어머니의 수술비와 전세금을 되찾고 타짜의 콧대를 꺾어버릴 수 있을까요? 땀을 쥐게 하는 심리전과 그 어떤 드라마보다 짜릿하고 통쾌한 대역 전극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가슴 따뜻한 위로와 막힌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한 사이다를 전해드리는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어릴 적 노름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던 어른들의 모습이나 그 속에서도 일찍 철이 들어버린 애어른 같던 동네 꼬마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도박에 미쳐 아내의 수술비마저 들고 도망친 무능한 아버지를 대신해 아들이 전문 타짜들이 득실거리는 도박장에 뛰어들어 가족의 목숨을 구해낸 기적 같고 통쾌한 실화 바탕의 사연입니다. 1980년대 어느 추운 겨울,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시장에서 삭바느질을 하며 동순의 가족을 먹여 살리던 어머니가 결국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보세요. 아버지,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하지만 동수의 아버지는 평생 노름판을 기웃거리던 한량 중의 한량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내가 쓰러져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도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아내의 수술비와 단칸방 전세금마저 훔쳐들고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그 돈으로 도박판에서 크게 한탕을 쳐서 돌아오겠다는 헛된 망상 때문이었죠. 그런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 동수는 젊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이웃에게 부탁한 젊은 청년 동수는 눈물을 닦아내며 아버지를 찾기 위해 시장 뒷골목의 비밀 도박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어깨너머로 화투패가 돌아가는 원리를 꿰뚫고 있던 영특한 동수는 아버지가 어디로 갔을지 단번에 짐작했습니다. 도박장 문을 열고 들어간 동수의 눈앞에는 기가 막힌 참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 일대를 주름잡던 악명 높은 도박장 주인 일명 불곰 앞에서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곰 형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쇼. 방금 그 판은 무효요. 내 마누라 목숨이 달린 수술비란 말이오. 전세금 문서까지 다 넘기지 않았소. 야, 이 화상아! 노름판에 마누라 목숨값, 자식 목숨값 안 달고 들어오는 놈이 어디냐? 이미 도장 다 찍었으니 당장 내쫓아라! 수술비는커녕 길바닥에 나앉게 된 상황. 아버지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가려던 찰나 문가에 서 있던 젊은 청년 동수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도박장이 쩌렁쩌렁 울리게 소리쳤습니다. 잠깐, 그 돈과 집문서 내가 다시 찾아가겠소. 도박장 안의 모든 시선이 젊은 청년 동수에게 쏠렸습니다. 불곰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이 피덩이는 뭐야? 야, 꼬마야! 여긴 애들 소꿉장난하는 곳이 아니야! 판돈도 없는 놈이 무슨 수로 집문서를 찾아가겠다는 거냐? 판돈이 왜 없습니까? 여기 내 두 눈과 내 남은 인생 전부를 걸겠습니다. 내가 지면 평생 당신 밑에서 개처럼 일하며 빚을 갚을 테니 한 판만 합시다. 두려우신 건 아니겠죠? 젊은 청년 동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무서운 기백이었습니다. 동수는 어릴 적부터 시장 바닥에서 어른들의 화투판을 보며 상대의 표정과 버릇,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해내는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곰은 피식 웃으며 화투장을 섞었습니다. 드디어 수술비와 전세금, 그리고 동수의 인생이 걸린 단판 승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수는 패를 받자마자 불곰의 미세한 습관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곰은 좋은 패가 들어오면 왼쪽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고 사기를 칠 때는 헛기침을 2번 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꼬마야! 인생 쓴맛 제대로 보여주마! 헛기침 소리. 불곰이 손목 스냅을 이용해 밑장 빼기를 하며 소매 속에 숨겨둔 패를 꺼내려는 찰나였습니다. 불곰의 속임수를 정확히 간파한 동수는
패를 받는 척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무거운 유리 재떨이를 일부러 우당탕 엎질러 버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손이 미끄러져서. 제가 날리고 시선이 분산된 1초의 찰나. 불곰이 당황하여 소매 속 패를 제대로 쥐지 못한 그 순간을 틈타 동수는 불곰이 빼돌리려던 진짜 패의 순서를 완벽하게 자신의 쪽으로 꼬아버렸습니다. 이 조그만 쥐새끼가 어디서 꼼수를. 자, 내 패는 장땡이다. 넌 이제 내 밑에서 평생 노예다. 장땡. 아저씨, 눈이 침침하신가 본데 내 패나 똑똑히 보시죠. 38광땡입니다. 동수가 패를 바닥에 내리치자 불곰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무적의 패 38광땡이 동수의 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동수는 불곰의 소매를 꽉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아저씨가 밑장 빼려다 실수한 거 다 봤습니다. 여기 소매에 숨겨둔 패, 이거 사기 증거 아닙니까? 당장 우리 돈과 집문서 내놓으시죠. 안 그러면 경찰에 사기 도박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소매에서 툭 떨어진 화투장의 도박장 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동수의 완벽한 심리전과 타짜를 압도하는 기지의 불곰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덜덜 떨며 돈과 집문서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박장을 빠져나온 동수의 손에는 어머니의 수술비와 전세금 문서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넋이 나간 아버지가 동수에게 다가와 굽신거리며 말했습니다. 동수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그 돈 나한테 다시 줘봐라. 내 실력이면 우리 부자가 이 바닥 싹 쓸어버릴 수 있겠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아버지의 말에 12살 동수는 돈봉투를 가슴에 품고 아버지를 무섭게 노려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 돈은 도박 판돈이 아니라 피토하며 쓰러진 우리 엄마 목숨값입니다. 한 번만 더 노름판 근처에 얼쩡거리면 그땐 내가 아버지를 경찰에 넘기고 호적에서 파버리겠습니다. 내 말 명심하세요. 아들의 서슬퍼런 호통에 아버지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뼈저린 반성을 했습니다. 그 길로 병원으로 달려간 동수 덕분에 어머니는 무사히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고 이후 동수네 가족은 도박의 늪에서 벗어나 번듯한 식당을 차려 행복하게 살았다는 가슴 뻥 뚫리는 실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어른들의 추악한 욕망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도 가족을 사랑하는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용기가 얼마나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통쾌한 이야기였습니다. 진짜 타짜는 남의 돈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내 가족의 행복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일 것입니다. 철없는 남편들 때문에 쏙 끓이며 살아오셨던 우리 어르신들, 오늘 동수의 시원한 호통에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저희 추억의 골목길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 눌러주십시오. 속 시원했던 여러분의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읽고 소통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눈물이 쏙 빠지고 피가 끓어오르는 사이다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목숨값을 들고 도망친 철없는 아버지를 대신해 호랑이 굴 같은 도박장으로 뛰어든 어린 아들의 기백, 어른들의 그 추악한 속임수를 통쾌하게 박살내고 당당히 수술비를 되찾아오는 꼬마 타짜의 활약이 참으로 10년 묵은 체증을 뻥 뚫어주었습니다. 핏덩이라며 어린아이를 무시했던 도박장 주인의 그 멍청한 표정이 눈에 선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겉모습이나 나이, 배경만 보고 함부로 무시하고 짓밟았다가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그 알량한 돈과 집안 배경을 무기 삼아 귀한 남의 자식을 종년 부리듯 하는 교만한 시댁 식구들 말입니다. 이어지는 66번째 골목길에서는 가난한 집 딸이라며 며느리를 파출부 취급하고 바람까지 피운 남편과 악독한 시어머니의 비참한 최후를 들려드립니다. 맨몸으로 쫓겨난 줄 알았던 며느리가 사실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재계 10위권, 대기업의 외동딸이었다는 소름 돋는 반전, 뒤늦게 진실을 알고 사시나무 떨듯 무릎 꿇고 싹싹 비는 시댁 식구들을 향한 재벌과 외동딸의 거침없고 짜릿한 참교육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가슴 따뜻한 위로와 막힌 속이 뻥 뚫리는 통쾌한 사이다를 전해드리는 추억의 골목길 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람 귀한 줄 모르고 그저 돈과 배경으로만 사람을 줄 세우는 이기적인 인간들 때문에 속 끓여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난한 집 딸이라며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고 짓밟았던 시댁 식구들이 사실은 그 며느리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거대 기업 회장의 외동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벌어지는 역대급 사이다 참교육 실화입니다. 주인공 나은 씨는 자수성가한 줄 알았던 남편 준호의 듬직함만 믿고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독설은 시작되었습니다. 예, 너는 거지 같은 집 구석에서 와서 그런지 손끝이 왜 이렇게 야무지지 못하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내가 우리 준호 발끝이라도 따라올 수 있을 줄 알아? 시어머니는 나은 씨를 며느리가 아닌 무보수 파출부 정도로 여겼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깨워 제사 음식을 시키는 것은 물론 친정 부모님까지 근본 없는 집안이라며 모욕하기 일쑤였습니다. 나은 씨가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견뎠던 유일한 이유는 남편 준호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마저 산산조각 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은 씨는 남편이 화려하게 치장한 여자와 다정하게 웃으며 값비싼 선물을 건네는 모습을 목격하고 맙니다. 자기야, 조금만 참아. 그 거지 같은 아내랑은 금방 정리할 거야. 우리 엄마도 자기를 훨씬 마음에 들어 하셔. 피가 거꾸로 솟는 배신감이었습니다. 나은 씨가 다가가 따져 묻자 미안해하기는커녕 남편과 시어머니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디서 천박하게 소리를 질러?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조용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 위자료? 꿈도 꾸지 마라. 몸만 들어온 년이 어딜. 시어머니는 내연녀 앞에서 나은 씨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나은 씨는 차가운 바닥을 짚으며 결심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평범한 집 딸이 아니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찾겠다며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분을 숨긴 채 살았던 재계 서열 10위권인 태산그룹의 외동딸이었던 거죠. 나은 씨는 바닥에 떨어진 자존심을 털어내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동안과는 전혀 다른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당신. 오늘 한 행동 죽을 때까지 후회하게 해줄게. 당신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알량한 돈과 지위, 오늘로 끝이야. 시댁에서 쫓겨난 나은 씨는 곧장 태산그룹 본사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3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는 딸의 뺨에 남은 멍 자국을 보고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내 귀한 딸을 감히 그런 버러지만도 못한 놈들이. 나은아, 걱정 마라. 내일 해가 뜨기 전에 그 집안이 가진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들어주마. 아버지의 지시는 단호했습니다. 나은 씨 시댁이 운영하던 하청업체들은 즉시 모든 거래가 중단되었고 은행권의 대출 상환 압박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나은 씨 남편이 사장으로 있던 회사는 단 하루 만에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을 무너뜨린 거대 자본의 정체가 바로 자신들이 내쫓은 며느리의 친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절초풍했습니다. 그들은 나은 씨가 있는 본사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나은아, 여보, 내가 미쳤었어. 제발 우리 집안 좀 살려줘. 내가 그 여자랑도 당장 끝냈어. 아이고, 아가. 내가 눈이 멀어 보물을 몰라봤구나.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화려한 명품 수트를 차려입고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나타난 나은 씨.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저더러 근본 없는 집안에서 온 거지라고 하셨죠? 이제 어머님이 그 거지가 되실 차례네요. 경비원들, 이 불결한 인간들 당장 끌어내세요. 시댁은 결국 파산하여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고 남편 준호는 사기 및 횡령죄로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내연녀 역시 돈줄이 마른 준호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도망쳤죠. 나은 씨는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가 당당한 경영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짓밟는 자들은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쾌한 이야기였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결말이었죠? 부디 우리 주변에 힘없고 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언젠가 당신을 무너뜨릴 거대한 힘을 가졌을지 모를 일이니까요.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저희 추억의 골목길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 눌러주십시오. 속 시원했던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읽고 소통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눈물이 쏙 빠지고 피가 끓어오르는 사이다 인생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느덧 오늘 준비한 기나긴 추억 여행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긴 시간 저희 추억의 골목길 TV와 함께 울고 웃으며 이 골목길을 걸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세상살이가 참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때로는 억울함에 남몰래 가슴을 치는 날도 있고 핏줄에 베인 상처가 쓰라려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으셨겠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이야기들처럼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는 자는 반드시 그 죗값을 치르게 마련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며 선하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늘이 내린 기적 같은 보상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굽은 허리와 깊게 파인 주름은 그 모진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내며 내 가족을 지켜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훈장입니다. 그러니 어르신 부디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참으로 애썼다. 스스로의 어깨를 따뜻하게 토닥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창밖으론 깊은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근심과 걱정들은 이 골목길에 모두 내려놓으시고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깊은 잠자리에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골목길을 밝히는 가장 환한 가로등 불빛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네 삶의 땀 냄새와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속 시원하고 가슴 벅찬 이야기로 여러분의 곁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달콤한 꿈 꾸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